2년 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경북 포항 지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해 제주도 면적의 10분의 1을 앗아가버린 초대형 산불.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초대형 태풍 링링과 타파까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맞닿을 거고, 그 현대 과학 문명이 그런 재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해, 재난 사고들. 사전에 막기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사고 현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우리는 지금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여기엔 어떤 과학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응급 구조 신호 SOS에 응답하기 위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엑시트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영화는 유독가스 테러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를 당한 주인공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방독면은 기본, 나중엔 인명구조 드론까지 동원해 재난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실감나게 그려졌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지 되새겼고, 다시 한번 안전 매뉴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올 상반기 전국 119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만 약 517만 건. 하루 평균 2만 8천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자연재해뿐 아니라 각종 화재와 건축물 붕괴까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재난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난화 때문에 심각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폭발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태풍과 바람과 강한 폭우를 동반하는 거죠. 특히 우리 주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산업화가 막 시작된 1970년대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3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그만큼 각종 화재와 붕괴 사고에 취약한 상태죠. (19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가 되고 각종 교량이나 터널이라든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시설물들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노후화가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는 초고층 건물들도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각종 재해, 재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복합재난 대응 연구단입니다. 이곳에선 초고층 빌딩과 같은 복합 건축물들이 유독 재난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 중인데요. 특히 고층 건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어서 재난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던 정보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센서와 건물 정보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융합을 해서 관리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사고 대응을 위해선 건물 내부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법.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는 그 기능에 따라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물 내부의 열과 온도, 습도, 가스가 정상 수준인지 체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건물 어딘가에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경고음을 울리게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상황실에서는 실제 화재 사고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CCTV에 표시되는 연기와 온도, 가스의 센서 값을 보고 정상 수치가 아닐 경우 실제 사고라 여기고 비상 대응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화재가 발생되면 실제로 화재 센서가 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가장 유효한 CCTV들이 별도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가 돼서 관리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더불어 저희가 건축물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곳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위험한지에 대한 표기를 해줘서 각각의 시설 정보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관리자가 전체 상황이 어떻게 대피 현황을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15동 37층 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죄실자들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기본. 건물 내에 남아있는 사람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두는데요. 출입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대피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보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에서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바로 유독가스와 연기. 사람이 위험을 인지하고 당황하게 되면 평소보다 호흡량이 3배 이상 많아져 다량의 유독가스를 마시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실제 화재 현장에서 가스와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 이상이라고 하죠. 더욱이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선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와 가스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개발된 것이 바로 방연 스크린입니다. 건물 천장에 스크린막이 접혀져 있다가 화재 시에 펼쳐지는 원리인데요.
불이 붙지 않고 200도의 고온에서도 30분 이상 변형되지 않는 특수 소재로 만든 스크린막. 덕분에 안전한 대피 공간이 생겼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방열 스크린으로 진입한 후 통로 안쪽의 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면 되는 건데요. 이 스크린 안에는 연기와 가스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통로 내부로 외부보다 그 압력이 높도록 신선 공기를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피난자가 호흡도 하고 또 그 통로 안쪽의 공기의 압력이 바깥보다 높기 때문에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가 있더라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하철역이나 공항처럼 일반 건물보다 천장이 월등히 높은 곳에선 방열 스크린막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연구팀에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방열 스크린막을 활용해 대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터널을 만든 건데요. 터널끼리 연결해서 더 많은 대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대피 통로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요 대피 통로에다가 요거 이제 접이 터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장 기능을 넣어서 이게 비상 셔틀처럼 이렇게 운행할 수 있어 움직이면서 피난자를 구조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사양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복합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안에 주거시설과 상가들이 함께 있다 보니 매 시간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출입구 센서를 통해 건물에 들어온 사람의 수와 위치를 감지해두면 비상시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복합 시설물과 같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원하는 구역과 원하는 층에서 얼마만큼 사람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화재 사고를 대비해 건물 곳곳에 방연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연기나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이곳에 설치된 방연 장치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시연해 봤는데요. 위험이 감지되자 평범한 센서처럼 생긴 공기막 방연 스크린에서 강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더 이상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속의 공기를 쏴줌으로 해서 공기막을 형성시키고 그럼으로써 연기를 막는 장치인데요. 저희는 개발을 통해서 공기막의 형성 각도를 연기가 오는 방향으로 형성함으로써 연기를 막는 방연 효과를 더 높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센서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여야 화재 연기를 막는데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체크해 본 결과 풍속 30m/s일 때 방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막 방연 스크린을 설치할 땐
최소 30m/s의 바람이 나오는지 반드시 성능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건물 곳곳에 스마트한 안전 장치를 구비해 둔 건데요. 단순히 화재뿐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 침수 등 다른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 요구조자, 즉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요. 이를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7월 인명구조와 관련해 특별한 과학기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AI 그랜드 챌린지인데요. 드론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스타트업의 121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각자 드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황인지, 문자인지, 청각인지, 그리고 제어 기능의 4가지 트랙에서 서로 기술력을 겨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보인 드론의 인명 구조 기술들은 어떤 원리로 구현된 걸까요? 그 연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AI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해 제어지능 트랙에서 우승을 거둔 연구팀. 여기서 제어지능이란 드론이 복잡한 주변 환경을 잘 피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구현해낸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드론들은 사람이 원격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원격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드론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연구팀이 개발한 드론은 어느 수준의 제어 지능을 갖췄을까요? 잠시 실전 대회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드론이 혼자 미로를 빠져나가고 막대 사이를 척척 피해가는 모습. 볼수록 신기한데요. 드론에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 드론들은 야외에서 탁 트인 환경에서 비행을 하지만 이런 재난 환경은 다양한 복잡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자체적으로 탑재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특히 카메라라든가 그 레이저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주변 물체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애물 위치뿐만이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도 측정하고. 드론의 완전한 자율 비행을 위해선 현재 비행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장애물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것이 바로 드론에 탑재된 레이저 스캐너와 카메라입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말 그대로 레이저 빔을 사용해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스캐너로 사람 혹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난 후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물체의 특성이나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내는 방식입니다. 드론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경로를 도출해낼 수 있고, 요구 조저가 있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잡한 환경, 그다음 뭔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기가 찼다든가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의 비행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센서도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실내 비행 알고리즘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드론들이 개발이 돼서 정말 화재 환경에 소방수들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그런 것 대신 이런 드론들이 들어가서 조산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술을 겨룬 AI 그랜드 챌린지. 이번엔 소리를 통해 구조자의 행방을 찾아내는 청각인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불특정 구조자의 요청 소리만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각각의 어떤 소리 자극마다 이제 그 다른 소리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가지는 주파수 성분과 어떤 드론 비행음이 다른 이제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 같은 것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학습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게 있고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시간차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도차도 미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선 다양한 소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일 수도 또는 사고로 인해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진 소리일 수도 있죠. 재난 현장에 상공에 띄워진 드론은 이런 혼란 속에서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만을 구별해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주파수입니다. 청각인지 기술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에 대한 주파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소리의 패턴을 분석해 사람의 목소리만 남기고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데요.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요청입니다. 여기에 청각인지 기술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사람 있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 이제 재난 현장에서 청각인지로 이제 어떤 구조자를 이제 위치를 파악하거나 여부를 파악하는데요. 사실 이제 구조자를 파악하는 거는 어떤 시각인지로도 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인지보다 청각인지의 장점은 이제 시각인지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야각이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각인지 같은 마이크로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전 범위를 다 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재난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떤 먼지나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욱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시각인지의 성능 저하되는 것을 어떤 청각인지가 보완해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인공지능 드론은 시각인지로도 요구조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존재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각인지는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구조자가 딱 한 명인 경우를 가정해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구조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명의 구조자가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구조 요청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인공지능과 드론이라는 스마트한 기술은 보다 효과적인 인명구조의 기술로서 그 가능성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비행하고 상황을 인지하며 소리와 문자를 분석하는 기술. 이 도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못지않게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 바로 인명 구조대원들이죠. 최근 이들을 위한 최첨단 구조 안전 장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헬멧입니다. 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연령상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구 조작 위치 등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를 갖다가 우리 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쪽에 있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에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식별해서 알람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확인하고 식별하는 그런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헬멧은 단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스마트 헬멧은 처음 불이 난 곳이 어디인지,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건물 어디에 몰려 있는지 등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스마트 헬멧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에 이미지 센서가 장착돼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보여주는 AR 글라스, 그리고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센서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라이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후 그 빛이 주변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값을 측정해 그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과 드론에 이르기까지 시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집약돼 있는 스마트 헬멧. 구조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착용하게 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스마트 헬멧이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적외선 센서 모듈과 라이다 센서 모듈이 이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에서는 지도를 표시해 줘야 되고, 적외선 센서에서는 지금 열화상 화면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둠에 휩싸인 듯한 가상의 화재 현장입니다. 이럴 때 구조대원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 헬멧을 착용할 경우 라이다와 적외선 센서가 주변 사물의 위치와 방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AR 글라스 위에 지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화면이 구조대원 헬멧에 부착돼 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감지된 건물 내부의 구조화인데요.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구조대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밖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사람 역시 이 구조화를 통해 구조대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보다 빠른 구조 작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 열악한 구조 구급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저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은 단 1분 1초를 두고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한 생명을 살릴 수도 혹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첨단 과학기술이 아닐까요? 첨단 과학이 깃든 인명구조 기술의 현 주소. 우리나라의 안전기술은 얼마나 진화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재해안전, 재난예측, 방제, 공공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안전산업의 기술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장비들로 가득한 부스. 화재 현장에 필요한 구조 장비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장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언뜻 보기엔 공처럼 생긴 원형 장치. 이것은 바로 소화기입니다. 일반 추갑식 소화기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자동 확산식 소화기죠. 자동 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소화 분말을 담고 있는 케이스 외부에 점화선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점화선을 화원이 자극했을 때에 타들어가서 자동으로 확산되는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식 소화기의 원리는 폭발을 활용한 겁니다. 불꽃이 장비의 외부 도화선에 옮겨 붙는 순간 기압 팽창이 일어나며 산소를 강하게 밀어내는데요. 이 폭발을 통해 소화액을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불길을 보다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기술. 노약자 시설이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활용된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첨단 기술을 논하자면 단연 빠지지 않는 강자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재난 대응 기술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드론인데요. 이곳에선 드론 영상 재난구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DMS는 재난이나 안전이나 전투지를 위한 전술 차량에 대한 정보 수집 차량이고요. 얼굴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지과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디텍팅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추적하는 기술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론 영상 재난구조 시스템이 가장 주력한 것은 바로 관제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제어하고 실시간 영상 송수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제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면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구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긴급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추적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구조 시스템들은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조자를 찾는 거였는데, 이 시스템은 구조자가 직접 시스템을 불러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확한 위치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들을 대응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 영상 재난구조 시스템이 주목하는 분야는 해상 인명구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신호를 받은 드론은 요 구조자의 모션을 인식해 정확한 좌표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 구조자의 2m 서클 안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구조 장비를 투척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명구조 드론과 플랫폼이 해상 구조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된다면 미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재난의 사각지대에도 꺼져가는 생명의 빛을 살릴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이러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 설치물을 살펴보려는데요. 건축물 외벽을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접이식 피난 기구입니다. 층간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대피의 순간에도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 통로가 됩니다. 네, 접이식 피난구는 평상시에 건축물의 외벽에 벽처럼, 그러니까 포인트 벽처럼 미관으로 작용을 하다가 화재 시에만 앞으로 전개돼서 레버를 당기면 앞으로 전개돼서 대피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대피구 안으로 대피한 피난자가 피난 덮개, 탈출 덮개를 열면 또한 밑에 층 그 대피 장치가 펼쳐져서 연속으로 지상까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막히면서 사람들이 건물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건축물 자체에 피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죠. 접이식 피난 기구는 평소엔 외벽에 접혀 있다 레버를 당기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통로로 펼쳐지는데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위치상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위급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피를 위한 아이디어 구조물. 접이식 피난기구는 기존의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작동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재난 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전해질수록 결속력이 강해져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재난을 얘기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특히 대응 단계에서 이런 굉장히 고도의 I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센싱, 일방향으로 센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거기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하는 삼방향으로 워닝도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매우 많이 발달되고 있고요. 재난이나 재해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론 막을 수 없죠. 이러한 재해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 또는 수명을 다한 건축물의 붕괴로 2차 사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즉 또 다른 인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아온 곳. 박은수 교수팀은 건축물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진을 포함한 재해, 재난 피해 건물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말 그대로 건축 정보 모델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디지털 모형을 측정하는 건데요. (3D) 스캐닝을 통해 3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D 스캐너가 대상 건축물의 형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데요.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즉 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그 건물이 얼마만큼 탈락했는지, 변형이 일어났는지, 혹은 평활도나 수직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변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점 데이터라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이외에도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작은 충격이나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갈라질 위험이 큰 겁니다. 때문에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3차원 모델로 스캐닝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3D 스캐너의 특징은 평면적인 영상이 아닌 입체적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한 프레임 안에 X와 Y축에 대한 부분을 담는다고 한다면 3D 스캐너는 레이더 빔을 주사해 돌아오는 Z값, 다시 말해 고도의 높이값을 반영한 방향과 길이의 좌표값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다 정확한 건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의 벽, 바닥, 천장과 같은 구조물의 변형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그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건물 내부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했을 때 밀접하게 접근하는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재들 간의 간격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 바닥에 어떤 변이가 발생했을 시에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닝한 건축물의 정보는 점 데이터를 통해 3차원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입체 영상을 통해 건축물의 손상 위험도, 집안 위험도, 낙하물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데요. 기존에는 건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대부분 제한된 시간에 육안으로 조사했습니다. 때문에 그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단편적인 정보로 측정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평가할 때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건축 정보 모델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재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 사후 안전 관리와 더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재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력인 어떤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정량적이고 조금 더 그 신속한 형태의 시설 시스템을 안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요.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시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는 분명 예방일 것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는 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의 진화가 계속되는 한, 과학이라는 이름의 구조 기술은 멈추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 더 이상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라진 세상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